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아침 소금물 건강 루틴을 꾸준히 지켜오고 있는 진행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 염분 제한이 최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그 잘못된 지식을 뿌리째 흔들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소금 섭취를 멈추는 것이 우리 몸의 필수 작동 원료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소금물 습관 하나로 몇 년 전 좋지 않았던 몸 상태에서 벗어나 현재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피부가 맑아지며 늘 느껴지던 피로감까지 해결되었다는 긍정적인 경험담은 매우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겁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신체 기능을 얼마나 크게 개선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소금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소금, 즉 나트륨은 단순히 맛을 내는 물질이 아닙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수많은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나트륨이 필요하며 행복감이나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호르몬이 합성되는 과정에도 나트륨이 필수적으로 관여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이고 호흡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 활동에도 나트륨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의 영양과학 지식들은 염분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수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비상 상태로 전환되고 이는 만성적인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소금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심을 버리고 필수 미네랄인 나트륨을 적절하게 보충하는 것이 건강 회복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셔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신체는 음식물을 소화하는 활동을 멈추고 공복 상태일 때 몸속 염증과 노폐물을 처리하는 정화 및 배출 작용에 집중합니다. 이 정화 작용이 가장 활발해지는 때가 바로 잠에서 깬 직후의 아침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소금물을 마셔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소금물 속 필수 미네랄인 나트륨이 이 체내 정화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시킵니다. 마치 청소 작업을 위한 필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네랄을 담고 있는 소금물은 아침에 부족해진 수분과 미네랄을 한 번에 공급하면서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는 과정을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혈당의 안정화, 피부 톤의 개선, 그리고 지속적으로 느껴지던 피로감이 사라지는 변화로 이어지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의 양은 따뜻한 물 250ml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위장에 부담이 적고 소금의 짠맛이 덜 거북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소금도 더 빠르게 녹습니다. 소금의 양은 한 꼬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양은 가장 최소한의 권장량입니다. 간이 너무 약하다고 느껴지거나 속이 편하다면 3꼬집까지 양을 늘려도 무방합니다. 짠맛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차가 크므로 스스로에게 맞는 최적의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적절한 섭취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완료한 직후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동시에 필수 미네랄을 공급하여 몸의 시스템을 깨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금물을 마시기로 결심했다면 소금의 종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미네랄 성분입니다. 미네랄을 거의 다 제거한 염화 나트륨 위주의 가공소금 맛소금은 우리가 원하는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살아있는 천일염 또는 다양한 미량 미네랄을 함유한 히말라야 핑크 솔트입니다. 이런 소금들을 사용해야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고온 처리된 융소금은 괜찮으나 가격이 비쌀 수 있고 일부 죽염처럼 합성 색소나 향료가 첨가된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핵심은 가공을 최소화하고 미네랄 함량이 높은 소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거나 당뇨, 신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걱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금 자체를 위험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은 과도한 탄수화물, 당분 그리고 질이 낮은 단백질입니다. 소금 제한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줄여야만 몸의 염증 수치가 내려가고 근본적인 건강 문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금물이 우리 몸의 미네랄 균형을 맞추어주면 뇌에서 짜고 단 음식을 찾는 갈망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식습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소금에 대한 공포심을 버리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점검하는 것이 질환 관리에 훨씬 중요합니다. 소금물을 마시면서 다른 건강 보조제나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팁입니다. 유산균이나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대부분의 건강 보조제는 소금차와 동시에 드셔도 무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류와의 순서입니다. 아침에 올리브 오일이나 기버터 같은 지방을 함께 드신다면 기력이 부족하여 에너지가 필요한 분들은 지방류를 먼저 드시고 30분 뒤에 소금물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거나 가볍게 시작하고 싶다면 소금물을 먼저 드신 후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금물은 아침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물 대신 마셔도 괜찮습니다. 필수 미네랄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이 붓는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소금 자체가 아니라 평소 과도한 당과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 신장이 소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신호이니 식단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자, 오늘 영상을 통해 아침 소금물의 중요성과 정확한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소금물은 독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필수 미네랄 보충제다. 그리고 만성적인 건강 문제의 진짜 원인이 소금이 아닌 탄수화물과 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불필요한 약물 시술 없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건강해지는 올바른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부디 잘못된 건강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 간단하고 강력한 아침 소금물 루틴을 즉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눈에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을 통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건강하세요.